진짜 나를 찾는 시간, 나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참아왔습니다. 결혼을 하셨든 혼자 살아오셨든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입맛에 맞춰 반찬을 만들고 자식들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던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뒤로 미뤄왔던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 상사 눈치, 동료들 눈치 보며 퇴근도 마음대로 못하고 명절이면 친척들 시선 신경 쓰며 바쁘게 움직였던 우리 모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진짜 나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이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요. 혹은 쭉 혼자 살아오셨던 분들도 정년퇴직 후 부모님을 보내드린 후 비로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처음엔 이 고요함이 낯설고 무섭습니다. 늘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와 함께였던 시간들이 익숙했기에 이 정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은 60세 이후 혼자 사는 삶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쓸쓸함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가득한 이 시간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치 보지 않는 진정한 독립의 기쁨입니다. 새벽 4시, 갑자기 잠이 깨서 배가 고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가족 깨우면 안 되는데 하며 꾹 참고 다시 누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여도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음식을 꺼내 먹어도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다 떠먹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후 2시까지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잠옷바람으로 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녁 7시에 밥을 먹든 9시에 먹든 아니면 밥 대신 과일과 빵으로 때우든 그건 순전히 내 마음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혹은 누군가의 딸로, 직장 동료로만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 소박해 보이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독립입니다. 두 번째, 내 취향으로 채우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거실 커튼 하나를 고를 때도 남편이 이 색 싫어하는데 애들이 유치하다고 하겠네. 부모님 눈에 거슬리면 어쩌지. 손님들이 보면 뭐라고 하려나 하며 내 마음을 접었던 기억 있으시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핑크색 커튼이 좋으면 달고 화사한 쿠션이 예쁘면 사고 벽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어도 됩니다. 젊었을 때 모았던 찻잔 세트를 장식장에 예쁘게 진열하고 좋아하는 화초를 창가에 가득 놓고 침실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벤더 향으로 채워도 됩니다. 집이 더 이상 가족을 위한 공간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표현하는 나만의 독립된 자유 공간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취향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리모컨 주도권과 실내 온도 조절의 자유입니다. 리모컨 줘봐. 뉴스 봐야 해. 에어컨 너무 세. 온도 좀 올려. 이런 신랑이나 눈치, 이제 안 봐도 됩니다. TV 리모컨은 오롯이 내 것입니다. 임영웅 콘서트 영상을 하루 종일 틀어놓아도, 같은 드라마를 3번 돌려봐도, 아침 뉴스 대신 요가 방송을 켜도, 새벽 영화를 보다가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보일러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면 온도를 높이 맞춰놓아도 되고, 더위를 못 견디면 에어컨을 틀어도 됩니다. 전기세 아깝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너무 덥다, 춥다, 불평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 몸이 가장 편안한 온도가 곧 나의 집 온도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쾌적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일정에서 자유로운 유연한 하루입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가족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는 강박,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야 한다는 책임감,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는 긴장감에서 벗어나 보세요. 오늘은 9시까지 자도 되고 내일은 6시에 일어나 산책을 가도 됩니다. 점심을 거르고 싶으면 거르고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됩니다. 갑자기 오후 3시에 친구한테서 차 한잔 할래?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걱정 없이 말이죠.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쉬다가 내일은 아침 일찍 시장 가서 장을 보고 모레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는 식으로 매일매일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오직 나라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자유가 또 있을까요? 5번째, 평온함과 고요함이 주는 가치입니다. 평생 시끌벅적한 환경에서 살았든 조용히 살아왔든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정도의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의 웃음소리, 가족들이 모여 밥 먹던 저녁 시간, 직장 동료들과의 왁자지껄한 회식.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정적을 누릴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한 집안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창밖을 내다보며 새소리를 듣는 시간,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책을 읽는 시간. 이런 고요한 순간들이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시끄러운 TV 소리에 치이지 않고, 누군가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짜 명상이고, 진짜 휴식입니다. 6번째, 갈등 없는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친한 친구라도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면 서로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방이 지저분해? 또 그 옷 입어? 음식을 왜 이렇게 짜게 해? 이런 잔소리와 불평불만이 오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조카들, 친구들은 가끔 만날 때가 더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밥 먹어라, 청소해라.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평화지대가 됩니다. 혼자 살면서도 관계는 유지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니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7번째, 깊어지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돌아볼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내 인생을 정리할 여유가 생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운 분들도, 독신으로 커리어를 쌓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분들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아, 그때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어려움도 잘 이겨냈네. 나 혼자 이 모든 걸 해냈구나 하며 나 자신을 토닥이게 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다 보면 내 마음이 정리됩니다. 참 잘 살았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자기 성찰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8번째,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미뤄뒀던 것들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로 몸을 가꾸는 것도 좋고 서예나 그림 그리기로 마음을 수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영상통화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 나누고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가꾸는데 집중할 에너지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챙기느라, 눈치 보느라 내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60대, 70대, 80대에도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는 재미. 이게 정말 쏠쏠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못 해봤던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춤 배우기도 도전해 볼만 합니다. 9번째, 비움을 통한 가벼운 삶입니다. 평생 모으고 모았던 물건들,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일까요? 가족들 위해 모았던 것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물건들, 추억이 깃든 물건들, 이제 조금씩 비워낼 때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물건을 비우면 마음도 비워집니다. 짐이 줄어들면 집안 청소도 쉬워지고 공간이 넓어 보이니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혼자 사는 집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정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현재를 가볍고 우아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움의 미학. 이것도 나이가 들어야 깨닫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스스로 결정하는 힘입니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상의하며 살았든 아니면 항상 다른 사람들 의견을 먼저 고려하며 살았든 이거 해도 되나? 저거 사도 될까? 망설여지죠. 하지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하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같은 사소한 결정부터 여행을 갈까? 좀 더 편리한 곳으로 이사 나갈까? 같은 큰 결정까지 모든 선택이 내 손에 달려 있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집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이 나이에도 혼자 참 잘 해내고 있구나 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취감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쓸쓸한 게 아니라 평온한 겁니다. 60년 넘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나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이 시간은 진짜 나를 찾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밤에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고 하루 종일 잠옷 바람으로 있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도 되고 갑자기 친구를 만나러 나가도 되는 이 자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든 독립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든 이 자유는 우리가 평생 일하고 노력하며 얻은 당연한 보상입니다. 혼자라는 게 무섭다면 그건 아직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해서입니다. 천천히 적응하다 보면 이 고요함이 주는 평화를, 이 자유가 주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구나.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보세요. 내일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모레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진짜 당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60세 이후 혼자 사는 삶.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인생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해방입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식이 있든 없든 이 시간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멋지게 써내려 가시기 바랍니다.